지난 주말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이없는 발언 두 가지.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발언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3일 날 토요일 날 제주도에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4.3 평화공원에서 제주 4.3 사태 73주년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서 추념사를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3번씩이나, 이번이 3번째인데요. 3번씩이나 빼놓지 않고 꼭꼭 개근상 받듯이 저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는 국방장관하고 경찰청장까지 대동하고 갔다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이렇게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난 사건입니다. 남로당 무장폭동이 도화선이 돼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이것은요. 누가 그렇게 정리를 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신적인 뿌리로 여기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그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신적 뿌리라는 노무현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4.3 사건의 성격입니다. 역사적 성격.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념사 내용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폭동,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4.3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금년 추념사뿐만이 아니라 작년 추념사 한 대목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배경에 돼 있는 저 돈박꽃이 활짝 피었다. 이제 제주도 사투리로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요. 저기서 말하는 돈박꽃, 저거는 동백꽃을 말합니다. 동백꽃.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제주 4.3 사건을 상징하는 꽃이 동백꽃이고 그 동백꽃을 이제 제주도 사투리로 정겹게 부르는 말이 돈박꽃이 되겠습니다. 돈박꽃이 활짝 피었다. 힘없이 떨어지는 그 당시 제주도민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빗대서 이제 돈박꽃이 활짝 피었다 이런 배경 화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단 반대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추념사에서 했는데요. 여러분, 이 분단 반대 통일정부 수립은 그 당시 남로당이 내걸었던 정치 슬로건입니다. 남로당은 당시 한 달 뒤에 있을 5월 10일 50 총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분단 반대라느니 단독정부 수립이라느니 아마 연세 있으신 지금 시청자분 계시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든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통일이니 단독정부 반대라느니 이런 슬로건을 내밀고 남로건이 제주 무장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이미 이렇게 결론이 끝나 있는 그 사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진상보고서까지 다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분단 반대 통일국가 수립운동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남로당 시각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님 진실로 4.3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님 개인의 생각이
당시 남노당이 주장했던 정치 슬로건하고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말을 하다 보니 그냥 비슷해진 겁니까?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아직도 제주 4.3 사건이 통일정부를 간절하게 요구하다가 빚어진 참사라고 보십니까? 주말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부활절,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지금 보시는 저 메시지를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회복과 도약의 부활절입니다. 근데 저희가 노란색으로 문장을 색칠해 놓은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하면서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뭐 좋은 말만 다 모아놓은 것처럼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 중에요, 함께 잘 사는 나라, 이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만 있으면 반복하는 말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아주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다음 단계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왠지 어려운 시절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어쩌면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 이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웬일인지 취임 전부터 취임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걸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을 섣부르게 제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나머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말을, 함께 잘 사는 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이겠지요.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생선 가게에는 모든 동물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생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알짜배기 정보를 독점한 집권 세력과 그 아전격인 일부 공기업 고양이들이 생선 가게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독점 고양이들만 잘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던 것인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원적인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보건대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공정과 정의가 필요한 근원적인 곳으로 대기업, 서울의 강남 지역 혹은 부자 동네, 중산층 동네 여기를 지칭하는 모양인데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가 필요한 근원적인 곳, 청와대, 국토부, LH, 민주당 이런 곳일 겁니다. 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11시 김광일 쇼가 천안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집권 여당이 올해는 웬일인지 생색을 내듯이 천안함을 강조해 왔다는 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천안함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데 갑자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유족들은 물론이고 생존 장병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그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진정서를 받아들였는데 그 진정서를 보니 천안함이라는 세 글자는 쏙 빼고 땡땡땡 홍길동 외 45인 사건 재조사 의결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상철 씨가 낸 작년 9월에 신상철 씨가 제출한 이 진정서 그거를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재조사 안건을 의결을 할 때 천안함을 빼고 홍길동 외 45인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아니라 홍길동 외 45인 사건이라고 안건에 이름을 붙여서 재조사를 의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장 야당에서는 제목깔이 재조사를 개시한 건 아니냐. 제목을 갈아붙이기. 제목을 갈아붙이는 것. 라벨을 떼고 라벨을 새로 붙이는 것이죠. 라떼루 갈아붙이기, 라떼루. 라떼루를 갈아붙이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 그렇습니다. 짝퉁 만드는 사람들. 이웃나라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진품 가방이 있고 짝퉁 가짜 가방이 있을 때 진품 진짜 가방, 명품 가방 라벨을 1%도 틀리지 않게 라벨을 그대로 갖다가 붙이는 거. 라떼루 갈아붙이기, 짝퉁 만들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바로 라떼루 갈아붙이기 이걸 해서 짝퉁 안건을 의결한 그런 셈이 아니었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